네, 오늘 장 마켓 시그널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마켓 시그널 함께 해주실 분은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FOMC가 워낙에 중요해가지고요. 그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오늘 새벽 끝난 미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낸 분들은 없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이번엔 당연히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예상대로 됐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75bp 금리 인상이 결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된 범위였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FOMC가 한 번 더 열리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점도표도 그때 나올 것이고, 그때 과연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죠. 원래 연준은 9월 달에 밝혔을 때 11월 달에 75bp, 그 다음에 9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예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변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막혀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경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었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점도표 발표가 없지만 만약에 점도표 발표가 있었다라면 그 많은 연준 위원들의 생각에 위쪽으로 향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연준은 그 올해 금리 인상 목표치를 4.4, 내년에 4.6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연준이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냐, 빅 스텝을 밟을 것이냐, 이거는 노이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은 시장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그들의 발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숫자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분분한 거죠. 지금 올해 연준의 목표 금리는 4.4고요. 연준은 지금까지는 1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이번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월가에서 12월 달에 7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였었던 거죠. 이러한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셨다라면 시장의 노이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현재 75bp를 한 상태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죠. 그러면 어떤 식이냐?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5라는 숫자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6월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치는 3.5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라는 숫자를 일부 매파적인 분들이 얘기했을 때 한번 놀랬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8월 달에 시장이 다시 안도레를 펼쳤었죠. 하지만 9월 달에 연준이 스탠스를 바꿨죠. 올해 4라는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한번 발작을 일으켜서 9월 달에 우리가 증시의 폭락을 맞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 5라는 숫자를 이제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연준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그 상황이 좋지 않았죠. 테슬라 같은 경우 5%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 일단 성장주였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 판매가 줄었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왜 빠졌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어찌됐든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쉽게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금리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가 성장주라고 했던 것들이 금리 인상으로 꺾였다라는 단지 내피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를 구매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할부금융을 일으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공개된 미국의 할부금융 프로를 보게 된다면 가장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대략 한 9%대 이자를 내고요. 가장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20%대 이자를 낸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요게 이제 지난달에 발표된 숫자였는데 지금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대략 한 1% 정도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죠. 자, 20% 넘게 이자를 지불하면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25%까지 금리 인상이 된다면 과연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 논란이 있을 것이야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차가 안 팔리기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명확히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율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은 그 중간선거 때까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킹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가 강세이라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의 일환으로 전략 비축률을 풀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이죠. 근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선거가 끝났다라는 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면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달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경제에 맡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되죠? 당분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는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일단은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나타냈다라는 면에 반응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들은 매우 복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FOMC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FOMC 결과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멘트가 시장 예상보다는 더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기조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조는 현재 상태를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점도표를 보게 된다라면 상향된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될 것이다. 시장은 이것을 5%대 금리 인상까지 해석을 했다라는 점이 매우 기초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동안 조금씩 들썩들썩하던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꺾일 수도 있고 우리 증시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일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현재 22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여전히 이제 구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2200에 대한 나름대로 현재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는 현재 지금 공매도가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 우리를 괴롭혔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3에서 4라는 금리 목표치 상단을 올렸을 때가 9월달인데요. 9월달에 우리 증시는 폭락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공매도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10월달에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컸었죠. 하지만 이제 그 공매도라는 것이 10월달에 쇼커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기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1, 20%씩을 보고 공매도를 치를 수 있는 세력들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 같은 경우 이론적인 손실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1, 20% 보고 공매도 치는 세력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건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서 나름대로 하방 경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증안기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 공매도를 때려서 그걸 증안기금을 받아먹기 시작한다면 공매도 세력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9월 달에 재현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버팀목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판다라면 상황이 조금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포지션 상당히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 이제 파생과 연계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심리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주식을 사려고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선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는 공백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도 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적응하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먼저 주식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변동성 굉장히 잦아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출렁거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근데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서둘러서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들의 행동들을 좀 보고 액션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증시가 예상외로 올라간다 그래서 야 이거 악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라고 따라가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증시가 오늘 개파락한다 하더라도 야 이거 이제 장 다시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겁에 질려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쉽지 않은 장이 당분간 연출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이러한 악재들의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겨가는 장세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6월달이나 9월달에 있었던 추가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죠.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던 악재는 6월달과 9월달이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진 않겠어? 그렇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금리를 세게 나온다라면 이거 좀 안 좋을 거야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말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시장 분위기는 반등, 전체적인 기조는 반등, 이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이 이 대형 기술주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주축이 됐었는데 그럼 이런 시장의 양상은 단기간 내엔 좀 바뀔까요? 글쎄요.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걸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바뀔까 안 바뀔까 예상이 아니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나서다가 결국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것이 반응이 되면서 하이닉스는 꺾였고 삼성전자도 업황이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차트가 견디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수 관련주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방이 밝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예측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내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걸 다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버텨주면 지수는 더 이상 안 밀린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해서 들어온다라면 이쪽은 이제 성장의 방점을 찍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그와 관련된 주식들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FOMC 결과에 대해서는 매파적이다라는 의견들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4%면 되겠지 싶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5%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미증시와 우리 증시는 좀 다르다. 이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것, 증시안정기금, 일명 증안기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증시를 눌렀었는데 이 내용들이 좀 하단을 잡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 여러 번 언급이 됐으니까요.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